주 100시간 실제로 일해보면은 생각보다 훨씬 힘듭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한테는 뭐 핵심, 일에 관한 핵심 철학 중에 하나예요. 디폴트 모드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게 힘든 시간인데 이 주 100시간 이야기가 나오면은 유튜브에서 댓글로 정말 화를 내는 분들이 많은데 거짓말이다. 어떻게 주 100시간을 일하냐. 이렇게 댓글을 써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충분히 그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그분들이 오해하시는 지점이 어디냐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준이 아니에요. 주 100시간을 이야기할 때는 무조건 토요일, 일요일도 일하는 거 포함입니다. 안 그러면은 주 100시간 저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예전에 주 100시간을 몇 년 해봤고 진짜 힘들어요. 요즘에는 그냥 평균적으로 주 80시간을 일하는데 토요일, 일요일이라는 거 무조건 포함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얘기를 듣고 나시면은 나도 주 80시간, 주 100시간 해봐야겠다. 근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99%한테 이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왜 불가능하냐? 이게 여러분 의욕과 노력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비전의 영역이에요. 비전. 여러분 비전이 명백하죠? 그러면은 주 80시간, 주 90시간, 주 100시간은 저절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비전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우리가 비전에 대해서 깊게 공부를 해본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종교적 용어인 것 같고 좀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 같고 비전은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우린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인 관점에서 일의 관점에서 회사의 관점에서 비전이란 뭔가를 진짜 완벽하게 알려주는 책이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예요. 진짜 이 책보다 비전이란 이런 겁니다 라고 딱 진짜 완벽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책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책보다 완벽한 책이 없어요. 그냥 완벽 그 자체입니다. 비전이 명백해지면은 주 100시간이 뭐예요? 막 110시간도 될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에 많이 나오죠. 오늘 같이 그걸 한번 살펴볼 텐데 진짜 좀 숨막혀요. 근데 이게 똑똑하면서 사실 똑똑한 거는 부차적인 얘기고 비전을 공유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숨막히냐면은 스페이스X에는 기본적으로 두 계층의 직원이 있다. 하나는 머스크와 대면하는 직원이고 다른 하나는 그런 관리자 밑에서 일하는 직원이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 저랑 특강을 통해서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야, 지금 저는 생각하는데도 진짜 머스크랑 내가 직접 대면을 한다? 숨이 막혀요. 숨이 막혀요. 저는 나름 큰 대기업에서 일을 했거든요. 삼성 디스플레이 개발실에서 일을 했는데 저는 이제 부사장님까지 만나봤는데 저는 삼성 디스플레이 사장님 만났어도 숨 전혀 안 막혔을 것 같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랑 직접 만난다? 숨 막힐 것 같아요. 각 계층은 그 나름의 어려움이 있다. 관리자에게는 머스크를 만나는 것 자체가 도전이다. 그냥 회사에 나가서 직장 상사 만나는 게 도전이에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하위 직원들에게는 엄청나게 빡빡한 일정과 불가능, 여기 나오죠? 여기 또 제가 언급했었죠?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 과정. 불가능해 보이는 엔지니어링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머스크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 도전이다. 이 책을 쓰기 위해 내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만난 거의 모든 직원이 스페이스X의 거의 모든 직원이 진짜 읽으면서도 소름 돋는데 평생 일해본 직장 중에 여기 다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나사도 있고 별의별 회사가 다 있을 거예요. 평생 일해본 직장 중에 스페이스X가 가장 힘들다고 말했었다. 이들은 모든 것을 쏟아붓지 않으면 금방 쫓겨난다고 했다. 주 100시간은 기본입니다. 이 문화를 조금 더 잘 이해하려면은 스페이스X에서 보내는 시간을 사랑했지만 이 비전을 사랑했지만 결국 스페이스X에 등을 돌린 직원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게 뒤에 나옵니다. 이 책이 미친 책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일론 머스크 관련해서 이 책이 압도적인 1위의 평점을 기록했냐면은 다른 책들은 거의 90% 일론 머스크의 관점에서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책은 일론 머스크의 관점 50%, 그다음에 함께 일하는 엔지니어의 관점, 그다음에 거기 50%에 함께 일하는 협력사의 관점, 나사 이런 사람들의 관점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균형 감각이 좋은 책입니다. 무조건 읽어보세요. 진짜 여러분 숨 막히죠? 그러니까
이전 특강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스페이스X에서 일했다는 경험이 있으면은 전 세계 어떤 회사도 취업이 가능해요. 그 정도로 업무 강도가 미친 회사입니다. 자, 진짜 임원급이에요. 임원급이랑 지금 나눈 인터뷰인데 언젠가는 머스크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는 날이 오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 당연히 그만둘 거니까. 근데 나는 머스크와 회의할 때마다 그게 마지막 회의라는 생각으로 임했어요. 누가 무슨 전쟁 나가는 것도 아니고 미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작은 따옴표 보면은 잘리지 않으려면 이번 회의에서는 무슨 내용을 말해야 하지? 진짜로 미친 것 같지 않나요? 회의를 매번 들어갈 때마다 잘리는 생각을 해요. 잘리지 않으려면 이번 회의에서는 무슨 내용을 말해야 하지? 라는 것이 기본적인 내 생각이었죠. 근데 여기 진짜 핵심 꿀팁 나요. 이 진짜 한 줄이 이 특강에 저는 솔직히 별미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업무와 감정을 분리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상냥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툭툭 던지고 욕도 많이 해요. 실제로 나옵니다. 욕 먹고 그만둔 분이 있어요. 핵심 인재 중에 일론 머스크가 전화로 욕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이제 그만둘 때가 됐구나 해서 그만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분은 로즈는 고위직에서 3년 넘게 버텼는데 그 비결이 뭐였어요? 나는 업무와 감정을 분리할 줄 알았어요. 이거 진짜 핵심 키워드입니다. 감정 분리. 제가 이거는 10년 동안 굉장히 자주 말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이 그걸 못해 머스크와 일하면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죠. 로즈가 말했다. 진짜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감정 분리. 근데 여러분 미치지 않았나요 진짜? 내가 회의를 들어갈 때마다 헛소리하면 요번에 잘리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회의를 들어간다는 게 저는 진짜 이 회사는 도대체 진짜 어떤 회사지? 그런 생각이 읽을 때마다 들었어요. 읽을 때마다. 내가 과연 여기 가면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쉽지 않겠는데? 근데 저는 도전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진 않겠지만 제가 관련 분야 어떤 전공 지식이 있었다면은 저는 일단은 바로 잘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1, 2년은 버텼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상 버틴다? 여러분 저는 스페이스X 들어가면 5년, 10년 버틸 수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장담을 못 하겠어요. 그냥 이거를 너무 감정이입을 해서 원서까지 읽어서 그런지 몰라도 쉽지 않겠는데 일단은 막 저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나는 그래도 감정 분리할 줄 아니까 그다음에 여기서 배우는 거에 대한 그 값어치를 두고 그다음에 비전 공유하면은 2년까지 3년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주 80시간이면은 저는 잘 버틸 것 같은데 주 100시간은 제가 해봤거든요.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진짜 많이 지칩니다. 이것도 여러분 미쳤어요. 실제로 주 100시간 일하는 상황이에요. 머스크는 주말이면 토요일, 일요일 무조건 포함입니다. 종종 텍사스 남부로 날아가 거기서 토요일 밤을 보내며 발사장 작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을 독려하곤 했다. 주말에 밤을 보내며 어느 주말 렌치와 머스크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느 주말 렌치와 머스크는 일요일 새벽 2, 3시경까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후 2, 3시가 아니라 새벽 2, 3시경까지. 왜냐면은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오후 2, 3시까지 일하는 것도 일을 많이 하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는. 그렇죠? 새벽 2, 3시경까지 스타쉽 공장 건축 계획을 논의했다. 머스크는 렌치의 구상이 아주 마음에 든다며 지금 논의하고 있는 시간이 언제예요? 일요일 새벽 2, 3시경이에요. 아주 마음에 든다며 바로 시작하자고 했다. 그 다음이 문제였다. 머스크가 나에게 콘크리트 회사에 전화하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여기 와 있으니 콘크리트 회사 담당자가 당장 이리로 와야 한다는 식이었죠. 약간 진짜 미친 사람이에요. 이런 건 여러분 좋은 거 아닙니다. 이런 건 배울 점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용하던 콘크리트 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당연히 그 시간에 전화를 받을 리가 없죠. 어떤 미친 사람이 새벽 2, 3시에 자기 회사 일도 아닌데 전화를 받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정도로 업무 강도가 미쳤다. 이런 걸 여러분 책으로 간접 경험할 수 있다는 거는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살면서 솔직히 더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게 내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누군가가 시켜서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더 일을 하면은 내 목표에 가깝게 다가가고 자아 실현을 하고 세상에 좋은 임팩트를 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더 일하는 게 맞거든요. 그 다음에 보상도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일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진짜 밀도 높은
이렇게 일하는 환경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일하는 상황은 잘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리더가 됐을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창업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이 상황이 이런 걸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나면은 더 여러분들이 뭔가를 진두지휘하고 치고 나갈 때 그 마음가짐 측면에서 그 다음에 실전 측면에서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책은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냥 너무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고 이런 책은 잘 없어요. 왜냐면 세계 1등 기업에 관련해서 책이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 재밌게 보신 분들은 그 다음에 읽어보실 책으로 제가 초강력 추천하는 책이 블러드머니인데 이 책도 평점이 미쳤습니다. 2,583명이 레이팅 점수를 매겼는데 4.28. 신약 개발하는 얘기가 4.28을 받았어요. 왜? 말도 안 되게 재밌거든요. 웬만한 소설보다 더 재밌거든요. 이거를 실화라고 말해주지 않으면은 그 다음 이걸 소설이라고 속이면은 모두가 속을 거거든요. 왜냐면 너무 극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배울 점이 너무 많고 그냥 책 읽는 자체가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분야에 대해서 정말 재밌게 배울 수가 있고 여기 업무 강도도 만만치 않아요. 진짜 목숨 걸고 일한다는 게 뭔지 또 다르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블러드머니입니다. 그래서 경영 경제서로 블러드머니 읽고 뭐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 이런 책을 쭉쭉쭉 읽어 나간다? 내공 진짜 많이 쌓이죠. 정말 MBA에서 케이스 스터디하는 것보다 낫죠. 그래서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 블러드머니 읽어보실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리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